안녕하세요. 바람영혼 수선실 외도 전문 상담사 흰둥이입니다. 배우자의 바람을 한 번이라도 겪게 되면 자신이 여태까지 느껴왔던 것과 앞으로 옳은 일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 그 사이의 경계가 참 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게 옳은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선택이 옳을지는 오직 본인 스스로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사랑하고 신뢰했던 배우자에게 마음을 다해 헌신해 오셨을 텐데요. 그런데 그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의 부정을 선택했을 테죠. 아마 즉시 분노가 치밀고 결혼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과 사랑을 쉽게 지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게 자신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한다면 상황을 이해하기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그들의 말을 쉽게 믿어야 할까요? 그들이 저지른 일을 과연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부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제가 드리는 질문들을 떠올려보고 차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용서할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을 지속하려면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실수를 저질렀다며 여전히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할 때 관계를 억지로라도 회복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관계를 끝내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수도 있고 배우자 없이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 벅차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부 관계를 위태롭게 만든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지만 관계를 유지하려면 노력해야 하는데요. 진짜 질문은 이 관계를 계속하고 싶냐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느냐입니다. 배우자를 용서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과 함께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게 감정적인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당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까 두려워하지 않고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들이 늦게까지 일해야 한다고 말한 후에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나요? 관계 회복을 할 때마다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그들의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나요? 만약 당신이 용서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두 사람 모두 결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되는 모든 논쟁은 결국 불륜 문제로 돌아가고 상처는 끊임없이 되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신을 영원히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없는 삶이 두려워 불행한 관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다시 배신할까 두려워하며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한 일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그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결혼 생활을 지키려 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외도한 배우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든 관계는 다 다르기에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답은 없을 겁니다. 부부 상담이나 솔직한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이미 일어난 일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옳은 이유로 결혼 생활을 지키려 하고 있나요? 모든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함께 살고 있거나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죠. 어린 자녀가 있어 별거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수년간 함께 쌓아온 추억이 중요하게 느껴지며 배우자와의 삶을 같이 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유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모두 설득력이 있지만 누군가가 당신을 배신한 뒤에도 함께 있어야 할 충분한 이유는 아닐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외도 이전의 관계로는 절대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더 이상 예전에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더 쉬운 선택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항상 쉬운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당신은 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했을 텐데요. 그 서약을 깬다는 생각은 죄책감이나 압박감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한다면 두 사람 모두가 불행해질 것입니다. 결국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확신할 수 없는 결혼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배우자가 변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나요? 그들은 불륜을 저지른 후에 두 번째 기회를 요청하며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며칠 혹은 몇 주 동안은 그 약속이 진실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더 자주 소통하고 일찍 집에 돌아오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만약 배우자가 이전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그들이 했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관계가 위태로울 때는 배우자의 말에 쉽게 설득되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믿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불륜 문제는 때때로 이미 과거에 존재하던 문제들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거나 자주 다투었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들이 외출할 때마다 연락을 기다리거나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루면서 불안함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외도 이후 배우자는 더 애정을 표현하고 관계에 헌신하며 외출을 줄이고 항상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지 않는다면 그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말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인다면 그들이 결혼 생활에 헌신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외도 문제를 깔끔히 해결했나요? 그렇다면 과거의 문제에 대해 소통을 시도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외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기 전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결혼 생활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다만 외도가 한창 발생 중일 때이거나 원인이 배우자의 나르시시스트 성향 때문이라면 남편과 소통하거나 관계 개선을 쉽게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도가 종결된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관계는 항상 개선하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 지내왔을 경우 서로에게 익숙해져 부부관계의 열정을 잃기 쉬운데요. 그 불꽃을 계속 살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함께 다시 불꽃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 모두 시도하거나 더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성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침실에서 더 많은 재미를 느끼기 위해 노력하거나 서로와 더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은 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서로의 의사소통 방식과 감정적인 연결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어쩌면 배우자는 자신감을 되찾고 싶었거나 가정의 압박감과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외도를 하기 전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몰랐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을 털어놓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절대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도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깊이 살펴보고 관계에서 달리 행동할 수 있었던 부분을 찾아보는 것은 당신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부부부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불륜이 정말 끝났을까요? 배우자가 불륜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만약 그들이 여전히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면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진전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배우자가 애인과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계속 생각하면 이는 배우자와 당신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존감을 갉아먹히게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비밀스럽게 행동하나요? 전화나 메시지에 대해 모호하게 대하나요? 배우자가 전화 내용을 숨기나요? 외도를 경험한 후 배우자가 이전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는 걸 신뢰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거짓말을 들은 경험이 있다면 그들이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배우자를 다시 믿는 것뿐이지만 배우자도 역시 불륜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이야기하고 사적인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숨기지 않는 일들은 당신이 그들을 신뢰할 수 있고 그들이 결혼 생활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해서 그 의도가 의심당할 때 핑계로 둘러대는 배우자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무엇을 더 알고 싶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요청하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듣고 싶지 않은 것까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무엇이든 고통스러울 것이며 모든 세부 사항을 아는 것이 항상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 알게 된 사실은 되돌릴 수 없으며 만약 결혼 생활을 지속하려 한다면 그 모든 사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상황을 전혀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상력이 당신을 괴롭히고 실제 상황보다 훨씬 더 나쁜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 두 번째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도움이 될지 또는 당신을 더 괴롭힐지는 오직 당신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모든 감정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불륜을 겪고 있다면 다양한 감정들이 밀려들 것입니다. 너무 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극심한 슬픔을 느끼며 자존감이 붕괴되며 트라우마적 경험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테죠.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싶을 수도 있고 울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숨 쉴 공간이 필요할 때도 있죠. 이 상황을 극복하는 데는 정해진 옳고 그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스스로에게 주지 마세요. 지금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속도에 맞춰 감정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다시 시도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새로운 관계의 변화에 적응하는데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겠지만 그럴 때 자신을 지나치게 자책하지 마세요. 일어나는 감정의 물결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일어난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모든 사람의 대처 방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조언을 듣든지 심지어 배우자로부터 압력을 받더라도 당신의 감정이 타당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지 마세요.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두운 시간 속에서 자신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모든 것을 서둘러 더 나은 상태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상황을 반쯤만 해결하는데 그치게 만들며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계속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흐름을 따라간다면 결국 더 나은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동시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을 지켜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다시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만이 내릴 수 있는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불륜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은 길고 험난할 수 있으며 때로는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 스스로 의문을 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배신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떨쳐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사과를 하더라도 그들이 후회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당신에게 준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며 그들은 당신이 느꼈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다면 이러한 불공평한 상황에 압도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갈등이 생길 때에는 불공평하게 느껴지더라도 모든 감정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배우자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함께 새롭게 시작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의 실수를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며 서로에게 최악의 순간을 계속 상기시킬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이 불륜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후퇴하게 된다면 관계 회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우자의 실수를 잊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고 그로 인해 신뢰가 깨져 회복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배우자의 불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에 얽매여져 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신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만약 과거를 놓아주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과거를 놓아야 할 때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불륜을 겪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쌓아놓은 신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어디서부터 일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하게 만들고 함께했던 모든 좋은 기억에 의문을 품게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배우자의 실수로 인해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이 한 번의 실수로 결혼 생활 전체를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관계에서 기쁨을 다시 찾기 어렵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놓아줄 때일지도 모릅니다. 결혼은 평생의 약속이지만 당신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자격이 있으며 배우자의 외도를 걱정하거나 스스로 충분한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행복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미래를 남편이 아닌 다시 스스로의 손에 맡기는 기회입니다. 하루하루 천천히 나아가야 하며 배우자와 함께든 혹은 혼자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상황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은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